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못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지난주에 자동차 그 차량 사고 후유증 때문에 목하고 허리하고 막 아프다고 했잖아요. 좀 났어? 그죠. 아파요. 아직 그게 좀 많이 낮았는데 근데 제가 꼿꼿이 서서 한다고 이러고 했더니 지난주에 마네킹 같다고 그리고 심지어 AI 같다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프리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좀 괜찮아졌어요. 지난주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저 마네킹 같다고 그 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빵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만큼 또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선생님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 상황 좀 암울하다 하면서 그 대만 총통선거 봐야 된다 했는데 역시나 그 이후로 시장이 무너졌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좀 시장 돌아설 것 같아요 라고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로우 더 많이 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목요일장, 금요일장 흐름이 좀 봤을 때 오늘 좀 돌아서려는 기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돌아서는 기운은 나왔고 오늘 뭐 3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지는 게 12일 빠졌다면 그거의 반을 회복하는데 배 이상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돌아서는 기운이 보인다라는 게 기운은 이미 보였고 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갔다리에서 이게 500원, 1000원씩 달리면서 30포인트 올라야 되거든. 근데 2,000원, 3,000원 올라가면서 30포인트 올라버리면 그 다음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리 갈수록 다른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 탄력성이 둔화되거나 분산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좋은 장이야. 1,000원 올라가는데 30에서 40포인트 오르는 장. 삼성전자가 1,000원 올라가는데 지수는 30포인트 올라가. 근데 삼성전자가 3,000원 올라가는데 지수가 30포인트 올라가면 딴 거가 오히려 에너지가 꼭지 찍고 무너지거나 뭔가 분산되거나 그래서 앞으로 장도 이제 두 가지 마디를 드릴게요. 1월 25일, 26일하고 2월 8일이 이제 딱 보니까 구정 전날 이때가 목요일이야 또. 구정 전날. 목요일이 만기. 그리고 25일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26일은 이지영 회장님 판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도해야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요날 보고 하시죠. 판결이 어떻게 보고. 판결이 며칠이에요, 선생님? 26일. 거버넌스거든.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79,800원에서 내가 요번에 바닥 들어왔다라는 건 71,000원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7만전자는 바로 안 깰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78,000원과 71,000원 8,000원이니까 네. 그거 딱 반이 75,000원 정도 되거든. 오늘 74,000원. 너무 빨리 올랐다. SK하이닉스가 129,000원 13만원에서는 땡큐 매수인데 오늘 14만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15만원 또 이렇게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뭐 14만원까지는 쉬워도 네. 여기서 5,000원이나 7,000원 먹기가 또 만만치 않을 거니까. 그럼 선물이 지금 38포인트나 뺐어. 그러니까 11일 동안? 365에서 326.8까지. 그런데 오늘 바닥에서 이게 내가 계단 3포인트 오르냐, 5포인트 오르냐, 7포인트 오르냐, 9포인트. 일단 10포인트를 한번 쳐봐. 326.8에 10포인트는 336.8이야. 오늘 335로 해도 좀 돌파해라 했더니 그걸 돌파 못해. 334에서 땡이야. 그리고 계속 2포인트를 흔들더라고. 올려놓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나쁜 게 IT 종목 소부장을 다 올려.
근데 상승폭이 크진 않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좋으려면 IT 중에 무슨 CXL이든 뭐 HBM이든 뭔가 몇 개, 3개, 5개가 핵심이 돼갖고 20, 30%씩 막 선도 좀 막 치고 나가고 이게 꺾일 때 다른 것들에서 20, 30 막 돌리면 작은 괜찮아, 에너지가. 근데 어떤 건 3%, 어떤 건 5%, 어떤 건 7%, 어떤 건 10%. 그런데 200개 종목이 다 올라. 그러면서 지수를 30포인트를 해버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첫날, 둘째 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에너지는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나스닥이 또 도와주지 않고 또 조정하면 얼른 그대로 까먹어버린다. 그럼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많이 하락했으니까 단기 반등,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약간의 반등 정도의 느낌인 그러니까 건가요? 요번에 그 전통적 대장주의 탄력이 세야 되는데 오늘 제일 센 게 그 스마트폰 관련주. 이번에 삼성 그렇지. 핸드폰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내가 이제 그 밀레 서재는 3만 원이면 땡치도 했더니 거기서 10%를 더 보내. 그러니까 AI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칩봇에서도 좀 뭔가 후발주, 그리고 IT 종목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게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QRT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뭔가 뭐라 그럴까, 약간 전통적 한비 반도체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예를 들어, 이게 10% 정도 에너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SK하이닉스가 비슷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2월 8일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2월 8일까지는. 구정 전까지는. 근데 올라가도 막 시원하게 빵빵빵빵이 아니라 그냥 올라는 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원하게 못 종합주가지수 2470이거든. 이번에 2420까지 바닥에서 난 4, 50포인트 올랐어. 2500이냐 2550이냐 50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쉬운데 이걸 치고 나서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2월 8일 구정 지나서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는. 왜요? 나스닥, 원달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중국 증시가 완전 돌아섰는지 이거 아직 모르겠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돌렸거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걸 잘 그러니까 3월 달에 공작 회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상황을. 그러면 이제 38포인트 오른 거에 네. 20포인트 대반등은 나올 거는 같아. 그게 2,550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75,000원에서 최대 폭이 77,000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땡칠 것 같아. SK하이닉스는 14만에서 14만 5천원. 그러면서 IT 소부장 종목들이 순환만 나올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순환이 나오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너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적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돼. 돼야 돼. 요새 뒤통수 때리잖아 자꾸. 사실 그게 좀 불안해요. 그거에 확인돼야 돼. 원래 뭐 하면 그래도 되겠지, 뭐 가이던스 이 정도면 큰 차이 안 날 건데 삼성전자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흑자 전환 아니면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제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흑자. 그래서 야 하는데 그날 삼성전자 같이 때려버리는 거야. 흑자인데? 흑자인데 주먹을 때리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때 재료 노출로 숏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시장이 정답이잖아. 그게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HBM 관련주들이 같이 또 그렇죠. 공개하잖아. 이거를 그래서 25일, 26일 마디를 그래서 거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500이냐 2,550까지는 갈 거는 같아. 그래서 IT 소부장을 10에서 20% 단타나 치자고. 그럼 선생님 2월 8일까지는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하는 섹터는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선별화돼서. 근데 이제 오늘 싼 거는 그 PCB나 그 스마트폰이 탄력이 좋지. 그동안 갔던 것들은 그냥 되돌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 요게 한 달 동안에 어떤 건 10%, 어떤 건 20%에 불과할 것 같아. 그럼 매일매일 보면 어떤 건 3%, 어떤 건 5%, 어떤 건 10% 먼저 갔어. 그 다음부터는 조정. 10% 정도에서 조정이 들어가요? 이게 폭이 되게 작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 하나 마이크는 25,000원까지 조정했어. 10%면 2,000원. 요게 27,500원, 8,000원. 오늘 딱 온 거야. 여기서 그래서 27,000원 대도 잡아드렸어. 20%라면 3만 원 넘어야 되거든. 3만 원 가면 다 팔 거야. 근데 이게 3만 원까지 갔다 갈지 아니면 27,800원 깔짝깔짝거리다 다시 또 25,000원 가고 또 28,000원 요 진폭만 줄지. 요게 SK 하이닉스가 결정할 것 같아. 그럼 25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아. 26일은 아니 뭐 이재용 회장 판결이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 뻥만 했던 M&A 재료가 거기서 나올 것 같아. 이제 뭐 100조 투자할 거야, 뭐야. 뭐 할 거야, 뭐 없었잖아요. 대규모 투자할 거야. 그리고 자꾸 말방구만 하시잖아. 말방구? 뻥만 째잖아. 근데 요번에 판결이 이제 자유 뭔가 기반이 잡았어. 그러면 배팅을 하실 거라고. 그때 이제 선도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브리본만 하세요. 에브리본만 하세요. 레인보우 레보틱스 이미 게임 끝난 거니까. 맞아요. 에브리본 엄청 잘 갔어. 그게 가능성 있는 것만 선별해서 조사해서 이미 다 거의 지금 확보한 거는 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거. 그래서 에브리본, 아지네스텍 이거 두 가지 찍어드렸는데 에브리본은 뭐 더블이 갔어. 아지네스텍은 못 갔어. 이거 어떻게? 그래서 에브리본 끝나갖고 26일 날 판결이 긍정 나온 아지네스텍. 이런 시각, 이런 매매 감각. 못 간 거 이제 그때 배팅 하나 볼래. 아지네스텍 지금 매수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 파동에서 못 갔어. 그러니까. 못 간 거 찾기. 근데 어려워. 못 간 거 찾았다가 못 간 게 더 안 갈 수도 있고 못 갔던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정말 양갈래 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뭐든지. 요새 장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원래 옛날에 뭐가 상승을 하면 주도주 있으면 순환으로 이쪽 간다? 뭐 이렇게 뭐 다음 세트는 이거다 예측이 좀 가능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예측이 가능했어. HBM 뭐 이렇게 트렌드로 딱딱 정해갖고 ETF 선별된 상위만 딱딱딱 가져서 쉬웠어. 근데 지금 이미 시일 급락한 다음에 장은 이거는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거래 수급 들어오고 가능성의 확률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긴가민가한 게 가고 이게 확실히 갈 것 같아는 안 가. 그 째려보고 있는 건 안 가고 걔가 싶은 애가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계 시각으로는 약한 연골고리 종목들이 가고 이게 이게 긴가민가해.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됐다. 지정학적 리스크 긴가민가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다 이구동성을 떠들 때 이제 급등해가 끝났다듯이 이게 이제 통계 확률법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증권방송에서 10명의 전문가를 샘플링해요. 그래서 다 8명이 낙관이고 2명이 비관이면 자기 2명이 맞을 확률이 제일 많아.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연말 연초에 다 간다 그랬는데 선생님 불안한데 선생님만 불안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정학적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다 지정학적 이제 떠들어. 그럼 그게 끝나.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 갈 때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야. 갈등이나. 그럼 삼성전자 꺾일 때는 이제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종목. 이게 시소라고. 마치 약한 연골고리, 강한 연골이 복잡게 한 번에서 뭐냐면 강한 연골고리라는 거는 가족, 연대, 형제들이야. 지분 구조 막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그게 강한 연골고리가 큰 뭔가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같이 망가뜨려. 구조화가 굳건해져서. 그 가족 간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엮여 있는 거는 강한 연결고리. 아니, 그러니까 인과관계상. 강한 연결고리. 이게 오히려 내 자산이나 모든 걸 크게 만들 것 같이 망가뜨려. 강한 연결고리는 내 걸 뺏어 먹거나 뭐 하거나 뭔가 날 못하게 시켰는데 우연치 않게 약한 연결고리.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게 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지했던 거 호흡 도움받아서 뻥 터지는 그게 약한 연골고리. 그러니까 뭔가 생각의 세상에서 이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주식도 약한 연골고리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관련주에서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의외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연관관계가 높을수록 뭐 매출이라든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관련주로 묶이는 건데 여기서 약한 거 연결고리를 찾으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위치로 체크할래. 위치로? 이미 122선에서 이미 급등해갖고 위에서 대롱대롱 맞더라고 누구나 다 간다고 하는 강한 연골고리의 대장주는 요컨대 정유주하면 SOL 이런 것처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고 긴가민가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이게 좀 그런데 대충 이 종목은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니어야 돼. 그러면서 120 밑에 있거나 뭔가 좀 뭐 위치는 좋은데 에너지가 뭐 별로 안 느껴져. 이런 것들이 수급도 딱 치고 나갈 때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지네스텍이에요? 아지네스텍. 에브롯은 끝난 것 같고. 에브레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 매도. 이제 더 가는 건 욕심부리지 마세요. 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데드 2만 원 잡고 깨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데드 2만 원 잡고 깨지면 버리십시오. 뭐 이거야? 그렇지. 왜냐면 2만 원 깨면 무조건 20-30% 뺐다 가거든. 아지네스텍은요? 아지네스텍은 지금 뭐 그냥 뭔가 갈라 그러다 두들겨 맞고 갈라가다 두들겨 맞고. 아지네스텍 연결고리는 정확하게 뭐예요, 선생님? 어디가 약한 연결고리예요? 그것도 삼성. 삼성. 관련은 있는데 딱 뭔가 사람들이 알 만큼의 관련은 없고 그냥 금소진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카드라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요새 여러분들한테 카더라 종목들만 설정해 드릴래. 카더라? 어. 카더라면은 아님 말고잖아요. 아니. 너무 리스크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따같이 매일 2,000개 이상 종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하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그러면 200개가 추스려져. 200개 추스려지면서 나머지 이걸 또 4등분을 해 40개 위주로. 그래놓고 몇 개 한 5명한테 조사를 의뢰해. 5명한테?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조사하고. 그래갖고 그러면 대충 20-30개 내가 조사할 수 있거든 대충. 그리고 나머지에서 보고 받아. 그러면서 뭐 느낌이 쫙 오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긴가민가 하더라도 떠드는 게 뭔가 느낌이 난다.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나려고 그러면 끌개가 있어야 돼. 끌어당기는 재료. 그러면 아지네스텍이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개인 주주만 있는 거. 연기금 없고 무슨 인베스터 없고 개인만 땅.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뭔가 필요한 거야. 평택이나 화성 할 때 뭔가 필요한 거야. 인적 자원도 필요한 거야. 수요가 있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수요가 정부 발주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 그러든지 아니면 삼성이 노릴 수 있는 거.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20조 30조 집행해. 뭐 할 때 M&A 대상 될 수. 그러니까 요컨대 기업이나 뭐 정부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방향을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연결고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개인 지분만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대부분들 그 시스템 기술이 있는 거야. 제어. 핵심 기술이 있어. 그런 것들. 에브리봇 한 것도 삼성 쪽에 요번에 CS 보면 그 돌아다니는 무슨 로봇 있잖아. 이게 그거를 이 에브리봇이 이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LG그룹 연결돼 있거나 뭐 KT하고 연결돼 있거나 이런 굵직한 것들은 안 해. 오히려 로보티즈 로보스타 급등할 때 때리라고 그러는 게 이미 그거는 확정돼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정돼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게임이 끝나거나 가랑비에 어쩌다 흘러내리거나 이거는 주가의 가치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진짜 사람 갖고 기업의 그
인적 자원을 끌어서 뭔가 하는 데만 치중하지 주가 관리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 지분 중에서 뭔가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은 그냥 입질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주가가 아직도 뭐 바닥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고 이것도 확률 게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률 게임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이 LG전자, LG그룹하고 연결됐다 이 사실 자체가 주가의 현재 위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기 전에 반영되기 전에 조금 이 주가의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놓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라가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종목들을 대부분들 보는 게 6개월 평균값이거나 아래에 있거나 가격대가 10만 원 땅 이상은 안 해. 근데 대충, 지금은 선생님 감사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아지네스텍은 괜찮은 거죠? 아니 기업 실적 좋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음. 그러니까 매출단이 300억, 400억 나오고 이익이 50억, 20억씩 나오는 기업이야. 적자 연속 기업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300억, 500억짜리가 삼성에 가면 1000억으로 넘어가잖아. 그럴 때는 한번 거의 더블이나 따더블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그래서 조건, 개인이 대주주이권. 무슨 투자, 무슨 펀드, 무슨 게 없을 것. 연기금 절대 없을 것.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무슨 제어 장치라든지 뭐 시스템 뭐 관련된 특허 기술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체크하는 게 어떻게. 그걸 나는 약한 연골고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제 3월을 대비하면서 그런 종목들 봐야 된다면서 에이스테크도 얘기했고 제가 그 갈치 얘기하면서 KMW였나? KMW. 얘기했는데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엄청 어마무시 잘 갔어요. KMW는 다 팔아라 그랬고 단기간에는 아니 9,000원짜리까지 뺐던 게 2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번 내가 여기도 이제 각도가 3번 바뀐다. 그러니까 120 밑에서 각도가 25도가 여러분들 25도 각도라는 건 징글징글하게 못 갖고 있는 사람들 6개월 동안 보합이거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야. 그럼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45도가 약간 좀 올라올래나 보다. 그래서 저점에서 한 20, 30% 정도 올라오고 팔기도 그렇고 따라서 붙기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각도. 세 번째는 갑자기 상한가 쳐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바닥에서는 뭐 어떤 건 60, 어떤 건 100% 가거든. 이럴 때는 한번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9,700원에서 예를 들어서 KMW가 9,7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긴가민가한 거야. 10,000원에서 14,000원. 맞아요. 작년에 연말에 5G는 안 오르네 한 번 올랐다가 푸슈슈슉 하고 올랐다가 푸슈슈 그게 이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14,000원에서 여기서는 사기 뭐해. 9,000원 다시 오면 할까 뭐 말아. 그러다 여기서 딱 튀니까 19,000원, 2만원. 이때 따라가야 돼. 안 됩니다. 그러면 2만원 찍고 이제 무조건 20에서 30%를 내려. 그리고 이게 20% 조정인지 30% 조정인지는 순환이 나오나. 근데 순환이 나오고 있어. 아지네스텍이라든지 뭐 다른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에서 계속 저가주에서 막 돌아. 그러면 이거는 대장이 적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4,000원까지 빠지는 게 고점이 30%, 15,000~16,000원이 20%야. 그럼 15,000원에서 지지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걸 다른 순환주에서 있는 거야. 선생님, KMW는 5G 하면 바로 연결이 될 만큼 강한 연결고리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너무 상승을 안 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으로 인지되는 거는 이렇게 딱딱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또 그 월봉으로 보면 8만 원에서 지금 이 떨어진 게 30 몇 개월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시동을 거는 에너지. 사실 그동안 너무 소외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업들은 아직도 적자 기업이야. 네. 적자 기업.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적자 기업인데 요번에 더블을 보냈어. 주가가. 어. 그럼 수주를 한다는 건가?
제가 그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 쪽에서도 5G 관련해서 설비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도 좀 봐봐. 한다 해서 발주가 기대되긴 하거든요. KMW가 지금 이거 잘못 눌렀다. KMW KMW 지금 적자가 400억이라고. 이게 이제 요번에 그런데 더블 보냈어. 어떡해? 불안한데? 그러면 요번 분기 실적은 반드시 확인해야지. 그래서 뭘 확인해? 줄어야지. 적자가 적자 폭이 바로 흑자는 돌아서지 않을 거 아니야. 흑자로 돌았으면 다음은 4만 원이야. 그러니까 흑자가 돌아서는 가능성의 확률이 나오는지는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 적자가 뭐 2, 300 적자로 됐어. 매출은 늘었어. 그러면 이제 감 잡는 거지. 그러면 금년 1년 내내 이쪽에서는 순환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흑자가 몇백억 날 때 그럼 발주 줬다니. 이 장치 발주 산업은 적자 4, 500억이 흑자 4, 500억이 순식간에 돼버려. 몰아서 주거든. 뭐 매년치에 갑자기 딱 몰아서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요번 4, 4분기에서는 줄어드냐 1, 4분기, 2,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았으나 요거는 5G 종목들이나 시스템 반도체, 모듈,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그 제어 장치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관련된 부품단 종목들이 다 뭔가 요번에 정책 발주든 그 M&A든 이런 것들이 이제 3월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나오나 보자고. 그게 이번 시장 있는데 하나의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은 투자를 할 때 어디를 할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통신 쪽을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첫 번째 행보가 이런 통신 관련이었고 이건희 회장 때 반도체가 있었다면 이재용 회장의 시절에는 통신이 그걸 잡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삼성이 SK하이닉스한테 뒤졌어. 반도체가 아니 뭐가 뒤졌어요? HBM. HBM 이게 따라가기가 묘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구조로 해갖고 계속 그 트럼프가 되면 또 싸움판 또 무역 전쟁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HBM을 따라잡는 자체가 이게 자존심 상하지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못 따라가라는데 자꾸 엔비디아 납품하는데 그게 자꾸 그 뭐랄까 페일러 자꾸 탈락이 되는 거야. 뭔가 이게 뭔가 미미한 차이지만 이게 이제 2등의 반란 2등이라는 게 이제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여유 있게 투자해서 1등 부분은 이미 정해졌어. 뭐 격차를 못 벌여. 그러면 쟤네들이 관심 없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투자해갖고 해서 한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빛을 본 것 같아. 그리고 엔비디아 이 환경이 또 앞당겨준 것 같고 인공지능 요새 CS 보면 다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모빌리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D램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 엔비디아 주가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전통적 D램으로 집중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국제적 갈등 구조라든지 해서 전통 갖고는 이게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뭔가 했더니 파이하고 애플하고 이거에 또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갤럭시에다가 뭐 번역 기능에 AI 집어넣었자 그건 시장에서 그냥 컨텐츠 뭐 관련된 밀레에서 나가고 이런 현상만 나오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치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꼬인 것 같아. 이 꼬인 거를 풀어내려는 게 난 통신에서 풀어낼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재용 시대가 오면은 바이오 쪽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쪽도 한 카드는 될 것 같은데 법원 판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거기에 된 삼성 에피스의 그 분식 그 모든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야 돼. 그래야 뭔가 그리고
바이오주는 이번에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한 맥이 끊어졌잖아. 셀트리온이 13만 원에서 23만 원 가더니 이제 18만 원, 17만 원까지 떨어졌어. 셀트리온이 바닥 주고 다시 가기 전까지는 뭔가 바이오 쪽에서의 에너지는 3월 달 지나서 있을 것 같아. 왜 3월 달 지나면 바이오 대부분이 연속 적자 취약하죠. 무지 많은 기업들이 많아. 또 R&D 비용 많이 들고 또 인상 몇 상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번에 그 태양건설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가면 롯데그룹 롯데지도 27,000원 지금 24,000원 왜 흘러내리고 이게 다 롯데건설 이런 문제들 오죽하면 대장 현대건설을 30여 50을 끊어갖고 오히려 다른 걸로 잠시 3개월이나 5개월은 가라 이동해서 싸운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게 다 금리 문제 우리나라 자체 그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전략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 인하 해야 될까? 그럼 금리 인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해. 그럼 누가 먼저 해야 해? 미국이 먼저 해야 돼. 근데 미국 금리 인하 지금 속도 자꾸 3월달 확률이 점점 그럼 빨라봤자 5월이나 하반기. 그러면 금리 인하 언제 해? 우리는 9월이나 10월달 한다고.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건설주나 이런 바이오가 그때 가버리면 어떻게 해? 이런 시차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이런 걸 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트레이딩하고 에너지가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강한 연골고리보단 약한 연골고리. 그러니까 긴가민가. 근데 섹터는 어느 정도 얼추 정해지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종목이 긴가민가. 그렇지. 강한 연골고리는 이미 따블난 것들. 120 이거 너무 높은 것들. 그리고 다 좋다고 떠드는 것들. 하지마. 이렇게. 이번에 흥하현이든 이런 전쟁 관련주도 이제 거의 공포 때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 맞아, 진짜 전쟁 난다 막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다 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긴장 관계는 그래서 살짝 이동한 게 뭐야? 간장. 설탕 먹자로 이동. 이것도 이제 긴가민가잖아 아직도. 이런 느낌의 긴가민가. 사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도대체 긴가민가가 뭔지 긴가민가 하다 하셨을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 요런 느낌의 긴가민가. 그걸 요것도 요렇게 우리 애청자 중에서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진짜요? 우리 프리티 팬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데? 줬어. 저 주신 거예요? 뭐 제목이 팔로우 평범한 직장 팔로우 만들기인데 내가 이 책을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식 찾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팔로워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갖다 해서 연골고리 종목 이 약한 연골고리하고 강한 연골고리 팔로우나 낼 확장할 때 이거 딱 보면 갑자기 우연히 뭐 어떤 모임에 만나거나 이분이 그 분야의 마당발이야. 빅마우스야. 빅마우스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100명이었던 게 2분 하나 들어오면서 100명이 갑자기 늘어. 이런 게 약한 연골고리 같이 종목도 우리가 대충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 섹터를. 이게 연골고리를 미리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로 지금 엔비디아는 급등하는데 텐센트 관련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어. 텐센트 얘기 안 한 지 오래됐다. 지금 210불이야. 오늘 같은 나스닥 급등하는데 텐센트만 빠졌어. 우리가 270불에 팔으라고 그랬지. 네. 벌써 60불 빠졌어. 그런데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매수는 텐센트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를 찾은 것도 약한 연골고리. 이게 긴가민가. 텐센트가 지금 더 빠질 것 같고 여기가 긴가민가. 그런데 텐센트가 다시 250불, 270불 가면 이제 강한 연골고리하고 이때 산 거를 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런 감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지 말라는 종목이 여기 또 다시 들어가. 하지 말라는 거?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SL. 우리가 18,000원대 팔아던 모터렉스. 이런 것들. 모터렉스 더 갈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치. 근데 테슬라가 다시 올라갈 때 갈 것 같아. 그러면 요번에
18,000원 지금 15,000~16,000원까지 조정했거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기 전략. 그럼 다음에는 2만 원도 갈 수 있고 23,000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신하고 연결돼 있어. 그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결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여기 제어 장치, 시스템, 모듈. 여기서 제일 먼저 간 게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그 롯데정보통신이 애플 버추얼 스튜디오 뭐 그거 그런 것도 연결돼서. 있고, 얘는 또 철도도 있어 위례 이거 플랫폼. 그래서 그 뭔가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 충전. 별거 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27,000원짜리가 4만 거의 2만 원을 급등시켰어. 그럼 롯데정보통신 다음에 못 가도 또 생각하는 게 충전소. 그 다음에 또 이게 경전철을 해갖고 위례 경전철 컨소시엄에 이게 들어간 기업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인프라 구축 정책 발주 굴축할 때 나는 이 부분이 간단히 해서 이번 대통령이 620조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그러셔. 이거 2047년 얘기야. 응? 근데 그러려면은 클러스터 만들려면 땅 파고 흙 파고 뭐 해서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집 짓고 철도 놓고 교통망 만들고 그러니까 평택에 공장 지으는데 가장 게 용인 전력을 다 뺏어와야 돼. 뺏어올 수 있어? 없지. 그러면 거기다 소형 원전을 짓든지 수소 무슨 발전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발전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원전 발전은 또 님비 현상 있잖아. 대모하고 난리 칠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수소 발전이야. 소형 원전 할지 수소 발전 할지는 그 지역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거야. 그거 과정이 3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평택 공장하고 뭐 여러 가지 질 때 보면 어떤 거는 미리 장기적으로 중단시킨 게 있어. 그러면서 먼저 전력 수급망부터. 그리고 사람 뽑아갖고 뭔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이게 다 동탄, 용인 이런 것들이야. 여기가 GTX-A야. 그러면 3월 30일 날 동탄에서 저기 수서까지인가 바로 연결이 돼. 3월 30일 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강북의 저기 대전까지인가 그 일산 그쪽까지 연결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런 작업에 그리고 이 과정할 때 경부고속 전철 지하까지 정책으로 나오는지 보자고. 그러면 이게 뭐야? 총선이라고.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반도체 종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짓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만드는 SOC 관련해서 관련 종목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에서는 뭐 일진전기, 가온전기, 뭐 광명전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한전기술이 7만 원이 왔다. 오 벌써. 벌써 5만 원짜리가 7만 원. 언제 그렇게 오긴 왔네요. 안 올 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징글징글한 밑에 단에서 뭐 원전에서 하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G2 파워.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징글징글한 게 20% 정도 에너지가 나오나. 20~30% 나와야 돼. 그러면 한전 기술이 여기서 10% 가기가 만만치 않아. 7만 원짜리 10% 가려면 얼마야? 7만 7, 8만 원이잖아. 거기선 때려야 돼. 그러면서 밑에 단에서 순환이 나오나.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다 뭔가 요번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 소부장 반도체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삼성전자 오르면 따라서 올라가고 삼성전자 빠지면 같이 흔드는데